자, 좀만 더 파이팅 하자. 이게 뭐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 없이 쌤 설명만 계속 들으려니까 좀 지칠 텐데 시기가 없네요. 한 30분만 더 파이팅을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선택 미적분에서는 크게 할 만한 건 4점짜리 말고는 무등비도 뭐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4점짜리 3개만 하자. 28번, 28번. 3차함수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3차함수의 개형 추론 문제가 되는 거지. 개형 추론은 어떤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나와? 접하는 상황이야. 안 접하면은 미분을 할 필요가 우리가 거의 없어. 여기서 이제 접하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항 함수가 나오고 함수를 추론하는 거는 접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접하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자, gx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ln을 씌웠을 뿐인 거네. 밑이 2인 ln 절대값 fx. fx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fx가 0일 때는 그냥 1이라는 함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가 불연속점이 있다면은 fx가 0이 되는 경계에서 불연속점이 생기겠지? 얘 함수가 불연속일 리는 없잖아. 하나의 수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분수 함수가 아니고서는 그럴 리가 없잖아. 얘도 그냥 뭐 상수일 뿐인 거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연속점이 있다면은 fx가 0일 때, fx 이꼴 0일 때 불연속일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에서 정확하게 1일 때만 불연속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네.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가에서 x가 1일 때만 불연속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f1은 0인 거야. 오케이? fx 이꼴 0을 만족하는 게 x 이꼴 1만, 요것만 딱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거라. 이게 가 조건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가 조건에서의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라고 하는 친구는 x 이꼴 1에서만 딱 0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는 x축이 조금 애매하게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줘야 됩니다. 여기 아직까지는 접하는 게 나와서는 안 돼. x축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렇게 지나가서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x축이 요렇게 지나가서 이 아이가 1이 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가 조건을 통해서는 합당한 사실입니다. fx가 0일 때만 함수가 지금 끊어져 있죠. 만약에 불연속이 발생한다면 fx가 0일 때 불연속이 될 거라고. 근데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랬으니까는 fx 이꼴 0에 해당하는 그는 x 이꼴 1만인 거야. 하나의 실근만을 딱 가지는 거야. 중근도 아니고 딱 하나의 실근만을. 자, 이제 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충분히 했고, 얘가 이제 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제 나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x가 2 근방일 때 이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x 이꼴 2 근처에서만 생각을 하자고. x 이꼴 2 근처에서 gx는 극대를 갖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돼? G'2가 0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근데 G'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X가 2일 때 극대를 갖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니까 G'는 0이 돼줘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G'X를 구해보게 되면 은 이 아이가 fx분의 f'x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 절대값 벗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해보면 된다. 어차피 ln 절대값,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얘는 둘 중에 한 개인 거 아니야. ln fx거나 ln 마이너스 fx거나. 근데 얘를 미분해도
fx분의 f'x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fx분의 마이너스 f'x인 거니까는 절대값이 어떤 식으로 벗겨지든지 간에 도함수는 그냥 얘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 절대값 벗기는 것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을 잡아먹지는 마십시오.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 이것도 니들이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하면 돼? 벗기면 되는 거지. 벗길 근거가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 벗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안 달고 나온다?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모든 절대값은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거지. 해서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미분을 하든 그냥 미분을 하든 G'X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G'X가 0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걔는 그냥 F'X가 0 되는 거랑 똑같은 거네. F'X가 2일 때 0이 돼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아하 F'E가 0이 된다 하고 이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뭐 얘가 2가 돼줘야 되는 건데 뭐 2가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X축은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럼 이제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얘는 명확하게 극대라 그러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그냥 극대라 그러고 있으니까는 지금 X가 2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X가 2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X가 2 근처에서는 얘가 2가 되었든 F2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요 분모는 무조건 플러스인 거라고. 근데 우리가 G'이 2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극대인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걔는 극소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2가 얘가 돼야 되는 거겠지.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걔는 극소가 돼버리는 거지. 맞냐? 해서 얘가 2입니다. 얘가 2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조건이죠. 여기서 그냥 다 나온 거야. 절대값 Gx는 x 이꼴 2에서 극소가 돼버린대요. 와우. 그러니까 그냥 G2는 극대야. 그냥 G2는 극대인 거니까는 그냥 이런 식이 돼 있어야 돼. Gx가.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는 극소로 바뀌어버렸어. 그 말인즉슨 얘가 이렇게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거든. 절대값에 의해서. 그 말인즉슨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X축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G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절대값 G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2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접하고 있어도 뒤집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 거냐면 G2라고 하는 친구가 요 녀석을 통해서 G2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음수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음수이거나 0과 같아도 상관은 없어. 여기서 이제 같다가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오케이? 자, G2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됩니다. G2가 음수인 케이스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다항 함수를 추론하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접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 뭐 한두 개 풀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다 접하게 돼 있잖아. G2라고 하는 게 음수일 수 있는 거고, 혹은 G2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G2가 만약에 0이라 하게 되면, G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F2는 1이라는 거죠. 맞니? G2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F2는 1이라는 거야. 어차피 F2는 양수인 거니까 뭐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그냥 1일 거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케이스로 선택을 했다. 음수가 아니라 G2가 0이었던 걸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다 하게 되면은 F'2는 0이고 F2는 1인 거니까는 요렇게 y = 1이 싹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y = 1이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다하 조건에 모순이 없습니다. 이제 다하 조건은 뭐니? 다하 조건이 gx = 0. gx = 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한 거랑 똑같죠. g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fx가 1이라는 거지. 맞죠? g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근방에서야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f2가 0이면 되는 거고, 이 근방에서야 f2가 양수라고 하는 게 확실한 사실인 거니까는 우리가 절대값을 안 따라주고 쌤이 이렇게 식을 적은 거지. 그런데 g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fx가 1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문제에서 몇 개라 그랬어? 3개라 그랬어. 이제 모순이 없다라는 거야. 네, 절대값 fx는 뭐가 되는 거니? 절대값 fx는 요 부분만 그대로 가고 요 부분만 뒤집어씩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fx인 거니까. 그러면 근이 1개 접했기 때문에 2개, 3개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인데 G2가 음수였다 하게 되면 F2는 1보다 클 거라고 해서 Y = 1이 더 위에 있었다 하게 되면 Y = 1이 더 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그는 2개밖에 안 생기는 거네. 이제 다하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거야. 근데 꼭 그게 아니라도 다항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는 그냥 접해야지. 거의 그래. 쌤이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또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냥 전부 그렇다 생각하고 나는 풉니다. 문제를 풀 때. 전부 그렇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다항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는. 또 예외적인 문제가 가끔씩 나와서 문제인 거지. 내가 니들한테는 그렇게 세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해서 뭐가 돼버린 거야? 이 값 한 개만 우리는 미수로 이 값 한 개만 우리 스몰 p 하면서 미수로 두면 되는 거야. 그럼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처음부터 2분의 1이었었고 2에서 접하고 p를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는 x-2의 제곱 x-p y = 1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스몰 p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f1은 0이다라는 거. 우리가 f1은 0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켜 주게 되면은 스몰 p는 이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gx의 극소값은 여러분들이 구해 보십시오. 이제 함수 자체가 완벽해졌으니까는 뭐 언제 극소값 가지겠냐? 뭐 역시나 얘가 0 될 때 극소값을 가져버릴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이제 p가 3이라면은 우리가 비율 관계에 의해서 접하는 상황에서는 쌤이 무조건 뭘 쓸 수 있다? 비율 관계를 무조건 쓸 수 있다. 해서 이 녀석은 3분의 1인 거니까 뭐 3분의 8일 때 이제 극소값을 가지는 거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G 3분의 8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 fx에 대해서 G 3분의 8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G 3분의 8을. 얘도 작년 수능 문제보다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생각할 게 많지. 자, 30번부터 하자.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쌤이 콜 모의고사에서 니들한테 그냥 설명해 줄 걸 하고 좀 아쉽네. 그 설명해 줬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도전한 친구들은 다음에 하자 하고 넘겼던 게 이렇게 돼버렸네. 6편에서 나올 줄이야. 자, 우리가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설명을 해요. 대신 이 지수함수는 뭐 밑이 굳이 2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밑이 2죠.
위치 2에 대해서 1차식 나와 있어야 돼. 여기에 지수 부분이 2차식, 3차식인 것은 쌤이 정리해주는 이론에 들어가지가 않아. 자, 첫 번째 뭘 하는 거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이거는 이제 미적분 함수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점근선을 체크하기 위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항 함수는 점근선 따위가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점근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실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다 점근선이 존재하죠. 분수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점근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야.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다항 함수 부분은 부호를 결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부분은 그 값이 무한대,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는 뭐 3이나 4 이런 걸로 가진 않을 거라고. 무한대로 향하거나 0으로 향하거나 둘 중에 한 개를 결정시켜 줄 거라고. 왜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겁나게 증가를 하거나 겁나게 감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수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항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갖다가 상쇄시켜버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하는 건 상쇄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은 얘가 감소해도 그냥 증가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것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얘가 증가도 또 상쇄되는 거야. 그냥 얘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값을 가지고는. 대신 부호는, 지수 부분은 그냥 무조건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호는 얘가 결정시켜 주는 거지. 무한대도 플러스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잖아. 무한대도 플러스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거라고. 0으로 향하는 것도 플러스 0으로 향하는 게 있고 마이너스 0으로 향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인 거야. 해서 다항 함수가 부호를 결정시켜 주는 거고, 지수는 무한대하고 0, 그냥 값을 결정시켜 주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지수 함수라 생각해. 해서 값은 이 중에서 큰 놈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0으로 향하면은 얘가 무한대로 향해도 전체는 0으로 향하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향하면은 얘가 0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전체는 무한대로 향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지금 fx가 x 빼기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리할 쌤이 얘기한 대로 x에 관한 1차식이 돼버렸다고, 지수 부분이. 자, 그러면은 자,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얘가 부호를 결정시켜 줄 거고, 요 지수 부분이 값을 결정시켜 줄 건데, x가 무한대로 향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맞잖아. 함수가 이렇게 될 거니까 계속 플러스일 거 아니야. x가 무한대로 향하게 되면 다항 함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0으로 향하겠죠. 해서 오른쪽 끄트머리는 이렇게 됩니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그 부호는 플러스일 거라고. 근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2의 무한대승 돼버리는 거가 그냥 값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는 그렸고, 이제 그 가운데를 그리면 되는 건데, n 플러스 1차로 그리면 돼. 다항 함수가 만약에 n차 다항 함수였다 하게 되면은, 다항 함수가 n차 다항 함수였다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 n 플러스 1차씩을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가 2차인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는 3차처럼 이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대신 이걸 이어줄 때 뭐에 유의해야 되는 거냐면은, 다항 함수 부분 equal 0에 해당하는 교점에 주의해가지고, 이 교점에 주의해가지고, 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점에 주의를 하라 그러지만 주의가 아니라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지. 어차피 이 녀석 자체가 x축하고 만나는 것은 이 녀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지, 지수함수에 의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잖아. 해서 뭐야? 0,0 지나고 a,0 지나고는 지나지 않는 거야. 오케이? 0,0 지나고 a,0 지나는 거 말고는 지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쁘게 그려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못나게 그리면 또 문제 풀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는 야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Y축. 왜? 얘가 0인 거니까. 얘는 A, 0인 거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니까는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 변곡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보자고. 자,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해석은 했다? 일단 함수에 대한 해석은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x 이꼴 요 fx 이꼴 뭘 얘기하는 거니? t, ft에서의 접선 얘기하는 거지. 얘는 그냥 곡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곡선 얘기하는 거고, 얘는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곡선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하기로 했대. 요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는 GT하기로 한 거야. 한 개 만나면 GT는 1인 거고, 두 개 만나면 GT는 인 거지. 교점의 개수를. 자, 그랬었을 때 G5하고 그러니까는 5,F5에서의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그리고 G 뭐야? 5로 향할 때 5로 향한다라고만 하자. 5로 향할 때 그러니까 4.9라든지 5.1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적을까? 이해하기 쉽게 4.9라든지 한 5.1 정도를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4.9,F4.9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랑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하고 5.1,F5.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하고 이 두 개를 합한 게 몇 개가 돼야 돼? 또 5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이건 이제 변곡 접선을 예측하기 너무 좋습니다. 변곡 접선을 예측하기 너무 좋다고. 지금 F5는 뭐가 되는 거니? F5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만나고 말겠지? 맞니? 플러스 우리가 5.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5.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한 개 만났고 접점 자체가 한 개 됐을 거고 그리고 한 개 더 만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한 개 더 만날 거 아니야. 이게 3개 되는 거라고. 4.9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잘 그려야 돼. 4.9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뭐 이런 식이 될 거라. 이런 식이. 하면서 한 개 만나고 접할 때 한 개 더 만나고 올라가게 되면 또 3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5라고 하는 친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럼 게임 끝.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G5가 아니 미안합니다. 5,F5가 요거는 되게 얘도 상투적입니다. 쌤이 얘기했지. 대부분 그냥 수능은 다 상투적이야. 늘 나오던 게 나와. 14번에서 약간 새로웠고 22번에서는 많이 지저분했고 나머지는 다 상투적인 문제들이. 이 5,F5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얘가 변곡점인 거니까 어차피 미수는 처음부터 한 개밖에 없었어. 식을 한 개만 끄잡아내게 되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식을 한 개만 더 끄자면 문제는 다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2'5 이꼴 0을 활용해주게 되면 A 값이 바로 3분의 7 하고 나옵니다. A는 깔끔하게 3분의 7 이렇게 나와. 해서 A가 3분의 7이라면은 우리가 쟤를 두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미분을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번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두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했을 겁니다. F'X를 한 번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K-에서의 접선하고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K 플러스에서 접선하고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달라야 된대. 그 바로 K는 이 녀석은 이제 극점이 되는 극점. 한 개만 예를 들어서 해보자. 얘가 정확하게 K인 거야. 얘가 정확하게 K인 거야. 그러면 K 왼쪽에서는 K 살짝 왼쪽에서는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한 개네, 한 개. 얘 한 개죠. K 왼쪽에서는 한 개죠. K 오른쪽에서는 와우 가면서 한 개 더 만나네. 다르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러니까는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K 오른쪽에서는 한 개 만나고 졸로 가게 되면 또 한 개 만나고 졸로 가게 되면 또 한 개 만나고 K 오른쪽에서는 세 개 만날 거라고. 근데 극점을 K를 했었을 때 K 왼쪽에서는 한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말 거야. 그러니까는 좌극한의 교점의 개수하고 우극한의 교점의 개수가 다른 것은 그냥 극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극점. 그런 문제에서 그런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구체적으로 K를 구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 이 녀석이 0 되는 게 K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K 값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그냥 A 플러스 2라고 해서 답은 3분의 13입니다. 3분의 13. 답은 1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게 30번의 위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인 거야. 대신 이 함수를 보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궤도 함수가 0 되는 거라든지 1궤도 함수가 0 되는 걸 예상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예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면은 다음에는 얘가 왜 n 플러스 1차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할 텐데 그래봤자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일단은 지금은 결과라도 알고 계십시오. 쌤이 콜 모의사 나왔을 때 설명을 해줬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바로 이렇게 금방 나올 줄은 몰랐네, 쌤도. 자, 1분 있다가 29번 풀이하고 마무리하자. 자, 29번. 우리가 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두 개만 정리하십시다. 나오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뭐 첫 번째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A, B, C, D라 하게 되면은 얘도 뭐 이렇게 뭐 확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합동이 나와. 닮음이 나와. 삼각형의 닮음이 나와서 A 대 B는 C 대 D. 이건 뭐 잘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 값을 우리가 P라고 하게 되면은 P의 길이는 루트 A, B 빼기 C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빼게 되면은, 그리고 루트 씌워주게 되면 요 중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각 이등분선에서는. 요건 좀 알고 있자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긴 해. 근데 종종 우리가 수1에서 상학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얘를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얘를 활용하는 것들을 쌤이 오늘 추가 프린트에서 1번, 2번 두 개 넣어놓은 거라고. 오늘 추가 프린트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고 풀이를 몇 개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대. 당연히 원 위에 점이 있으면은 제발 중심에서 연결만 시키지 말고, 아하, 반지름이라 1이구나 체크를 하십시오. 얘는 1이구나 적어주란 말인 거야.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대. 스르르르르.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한대. 그리고 이 각을 2등분 하겠다는 거야. 각을 2등분 하겠다는 거야. 자, 했었을 때 문제에서 얘를 세타하기로 한 거야. 얘를 세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해당하는 거겠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은 요렇게 삼각형은 뭐가 되는 거지? 2등변 삼각형이죠. 요렇게랑 요렇게는 뭐 당연히 둘 다 원의 반지름이 2등변 삼각형.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은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파이 빼기 2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각은 2세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밝히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각을 체크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체크하려고 해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각이야, 각. 각을 통해서 선분의 길이를 유도한 다음에 그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유형인 거기 때문에 각을 체크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습관화를 해야 돼. 내가 구할 수 있는 각들은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놔줘야 돼. 그래서 내가 체크한 것들은 구할 수 있는 각. 필요하면은 구해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구할 수 없는 각 갖고는 이제 천분의 길을 못 구하는 거니까는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얘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이 문제를 처음 대할 때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나중 되면 뭐 이런 거 다 체크할 필요 없겠죠. 뭐 어쨌거나 쟤는 2세타인 거야, 2세타. 자,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선분의 길이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2세타인 거니까는 얘는 뭐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 아니야. 얘는 얼마나 되는 거겠어? 그냥 코사인 2세타죠. 코사인 2세타. 그럼 얘는 얼마나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요렇게 쪼개게 되면은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요 반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길이는 2 사인 세타에 해당할 거라고. 요 길이 얘기하는 요 길이. 2 사인 세타. 맞냐? 이렇게 반 쪼개게 되면은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수직 2등분선 내게 되면 각 2등분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 해서 얘는 2 사인 세타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각을 한 개만 체크를 하자. 이 각을 2등분 했는데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건데 나누기 2를 했으니까 한 개는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겠죠?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일 거라고. 점이라고 하는 각은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F세타 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F세타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F세타부터. F세타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1 빼기 코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럼 요거에다가 우리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탄젠트를 취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밑변인 거고, 이 밑변을 한 번 더 적어줘야 되겠죠? 밑변을 한 번 더 적어줘야 되는 거겠지? 이 밑변에다가 뭐를 하게 되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를 취해주게 되면은 얘가 밑변인 거고, 이 아이는 높이입니다. 높이. 당연히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F세타의 면적은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 값은 1 되는 거죠. 세타가 0이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0으로, 그러니까 0분의 0만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인 거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것은 그냥 바로 상수화 시켜버리면 돼. 원래라면 여기에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는 건데 걔는 그냥 없애버리면 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복잡하면 얘는 우리가 함부로 해주면 안 돼. 선생님 세타가 0으로 향하게 되면 얘는 1이잖아요. 그럼 얘도 1 해주면 안 돼. 1 빼기 1은 0인 거니까 걔는 건들면 안 되는 거라고. 얘는 그냥 곱하기 1 돼버린 거니까 얘는 건드려도 되는 거고. 일단 우리 F 세타는 구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요 빗금칠한 요 부분 면적. 이제 이것도 사실 쌤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이렇게 뭐 현명하게 구하지를 못했는데 한번 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금 얘가 각이등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 대 얘는 얘 대 얘일 수 있고 혹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안 보이더라고 짜증나게. 요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이등분을 했 이건 좀 진하게 칠할까? 여기까지만. 예, 각이등분을 해댔기 때문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될 거라고. 맞니? 요걸 활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요걸 활용해보겠다. 즉 다시 말해 쌤이 뭘 할 거냐면은 먼저 삼각형 얘가 OPS네. 삼각형 OPS의 면적을 구할 겁니다. 자, 삼각형 OPS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선분 OP의 길이는 5, 땡큐, 반지름이라서 1. 선분 OS의 길이는 지금 점이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죠. 그러면 1에서 이 길이 1인 거 아니야?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은 OS의 길이가 되는 거지. 얘는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은 얘가 OP고 얘가 OS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AB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가 직각이죠. 이렇게. 직각인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얘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OPS인 거예요, OPS.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차피 세타는 0으로 향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1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세타는 0으로 향할 거기 때문에 얘는 1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해서 삼각형 OPS의 면적은 그냥 2분의 1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삼각형 OPS의 면적은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다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여기서 2분의 1을 빼야 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G세타인 거라고. 이 G세타라고 하는 면적은 삼각형 OPS에서 얼마분의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OPS하고 G세타하고는 뭐가 공유되는 건 높이가 공유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높이가 이런 식으로 공유되어 있다 보시면 될 거라고. 즉 해서 OPS의 면적과 G세타의 면적은 그냥 밑변의 면적의 비랑 똑같은 거지. 즉 다시 말해서 G세타의 면적은 OPS의 면적에다가 OPS의 밑변을 나누어주고 G세타의 밑변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해야 됩니다. 요 말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OPS의 면적하고 요 G세타의 면적은 그냥 얘분의 얘하고 같은 거야. 높이가 일정하니까. 해서
OPS의 면적에다가 얘를 나누어 주고 얘를 곱해 주게 되면은 요 G세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참 좋죠. 1이죠. 그래서 1을 나누어 주고 여기에다가 요 중점이 문제에서는 R이라 그랬네. 요 점이 문제에서는 R이라 그랬네. 요 PR만 곱해주면 돼. PR만. 선분 PR의 길이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선분 PR의 길이를 우리 A 대 B는 C 대 D 갖고 그냥 쉽게 구해버리면 되죠. 선분 PR의 길이를 우리끼리 뭐라 갖고 그냥 X라고 하자. 미수 한 개도 안 썼네. 얘를 우리끼리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1 빼기 X일 거 아니야. 그러면 1대 2 사인 세타는 이제 비례 관계를 씁니다. 이제 얘는 지울게. 이렇게 안 풀면 어렵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각 이등분을 했으니까는 1대 2 사인 세타는 1 빼기 X 대 X 되겠니? 1대 2 사인 세타는 1 빼기 X 대 X. 요거 이제 X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 사인 세타 빼기 2 사인 더 쉬운 거 있나? 일단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는 멈추지 말고 가보자. 는 X 이런 식으로 해서 X라고 하는 친구는 2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네. 아니죠. 큰일 났죠. 4 뺄 뻔했죠. 이런 식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이 PR 자리, 1분의 PR 자리 대신에 그냥 X만 넣어주면 되죠. X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얘가 이제 1분의 X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를 하자. OPS는 2분의 1인 거고 X 대신에 이 아이를 잡아놓자고 2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2 사인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가 0으로 향할 거니까 는 얘는 그냥 또 1의 값에 해당할 거라고. 근데 얘는 0 되는 건 적어주면 안 되고 0 되는 건 함부로 숫자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얘는 1의 값에 해당할 거야. 그러면 2 약분해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 적어주셔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사인 세타. 그 앞에 세타가 3개 들어가 있죠. 이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잘 풀었나? 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찝찝하네. 계산 한번 해봐. 지금 시간 1분 남았네. 자, 1분이면 계산할 수 있죠. 계산 한번 해봐봐. 답 나오는가? 암산 2, 4 2 16 나옵니다. 2분의 1. 여기서 쌤이 상수화 빨리빨리 시켜버리는 거 여러분도 해야 된대. 이거 안 하면은 수식이 너무 커진다. 실수한다, 실수. 어제는 문제 푼다고 고생 많았고 오늘은 일방적으로 쌤 설명만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 이 점수로 대학 가는 시험은 아니지만 내가 부족한 걸 계속해서 메워나가야 된다. 내일과 똑같아서는 안 돼. 마음가짐 자체가 이런 말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 6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친구는 열심히 해야 돼.
니들이 바뀌어야지 니들 점수도 바뀌는 거고 니들 미래로 바뀌는 거고 니들 인생도 바뀌는 거지. 내가 계속 열심히 안 하는 삶을 살게 돼 니들 자체가 안 바뀌면은 니들 미래 바뀌는 거 한 개도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먼저 바뀌기를 바래. 어떠한 비책도 없어. 수능은 학교에서 프린트 내주고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기어 나올지 예상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매일마다 조금씩 내공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평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제발 다 공부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시험을 칠 때마다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공부를 해. 어쩌다 한 개씩 흘리는 게 있어야지 우리 수능날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지. 대부분 흡수 못하고 지나가고 대부분 흡수 못하고 지나가고 흡수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한 번 보게 되면은 안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 보게 되면은 약간 발전이 있는 거고 최소한 3번 봐줘야지만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오늘 수고 많이 했고 오늘 쌤이 추가 프린트 나눠준 것은 다음 시간에도 가지고 오십시오. 유형 문제하고 비슷한 것들 몇 개 넣어놨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